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연이은 우주 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우주 탐사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시민들은 과학기술의 정보와 지식을 얻는데 직접적인 경험이나 공식 교육보다는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리뷰 Y에서는 YTN의 우주 발사체 보도를 점검하면서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과 개선 방향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 6월에 누리호가 있었고요. 최근엔 다누리 발사도 있었습니다. YTN이 이때마다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저희 보도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사실 YTN이 자매 채널인 사이언스 방송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학 분야에서만큼은 나름의 전문성, 식견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좀 자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누리호와 다누리 방송 역시 YTN의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은 그래도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지적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랜만에 리뷰 Y에서 희망적이고 힘이 나는 이런 이슈를 다루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달 탐사선 다누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데까지는 마음을 졸이며 응원하게 되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발사처럼 큰 이벤트가 있지 않을 때는 과학과 우주산업 관련 보도량 자체가 적은 게 일반적이죠. 네. 그 중에서도 연구 진행 과정과 작업의 의미를 추적하는 보도가 눈에 띄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6월 21일 누리호 수문주역 민간 기업들 뉴 스페이스 시대 본격화. 이 보도에서는 누리호 개발과 발사 성공 과정에는 이름도 없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낸 국내 300여 개의 민간 기업과 연구소들이 노력이 있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네. 연구에 참여한 민간 연구진의 인터뷰를 통해서 개발 과정과 이 연구에 관련한 설명, 또 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소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 6월 22일, 8월에는 달나라로, 앞으로 우주 탐사 계획은 보도에서는 누리호 발사와 본궤도 진입 성공 후에 달 탐사선 다누리가 8월에 발사를 준비하는 중이라는 점을 알려주셨고요. 예.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좀 미리 짚어주셨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보도 시점에 의의를 크게 뒀습니다. 예. 또 하나 8월 5일에는 2031년 우리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 보낸다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누리 발사 성공 이후에 우리나라 우주 연구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될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2031년에 발사될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발사체에 실어서 우리 땅에서 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과 또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도 YTN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적 보도해 주시고 또 해설해 주실 거라 예. 믿습니다. 믿음에 부응을 해야겠죠. 그 평가원님께서는 나로호 때 기사까지 찾아보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보도 유형을 비교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2009년, 10년에 나로호가 발사에 거듭 실패했을 때 여론들의 그 연구진들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이 발사체의 의의를 우주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나 경주처럼 보도했던 것이 좀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것에 실패하면 경쟁력에서 뒤처진 낙오자로 낙인 찍는 보도 행태가 대중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사실 저는 기자를 하지 않을 때 일입니다. 실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기억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그 누리호 발사 과정을 보면서 예전 기사를 한번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었는데 네. 상당 기사의 제목이 뭐 치열한 우주 경쟁, 또 지적하신 것처럼 주요 국가 우주 패권 이런 제목 보도가 굉장히 남발했고요. 남아공 브라질은 물론이고 북한과 비교하는 사설도 있었습니다. 네. 발사가 계속 연기가 되니까 그때 제목 중에 보면 나로 언제 쏘나 갈팡질팡, 나로 발사 발목 잡는 관료주의, 발사 실패 때는 보험금 없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심지어 로켓이 불시착해 우리 집이 피해를 본다면 이런 기사도 등장을 예.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발사 시도 자체가 큰 도약 같은 제목에 비교적 긍정적이면서 차분하게 당시 발사 시도와
기술진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보도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른바 우리나라의 과학 저널리즘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이 골라주신 제목만 봐도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누리호 보도는 내용면에서 훨씬 더 성숙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누리호 실패 원인, 산화제 탱크, 안정성 강화 주력, 누리호 발사 성공,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이 보도를 살펴보면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습니다. 실패를 패배로 연결하기보다는 실패의 원인인 부품의 결함이나 기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발사의 실패는 한국의 과학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이어질 발사 성공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 평가원님이 우려하셨던 점과 또 개선이 많이 됐다는 점 두 가지 모두에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익하고 힘나는 보도들 가운데에 저한테는 제목 프레임이 다소 우려되는 보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특히 이번 누리호 다누리 제작과 연구, 보완 과정을 단순히 발사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거나 마치 스포츠 중계처럼 발사 이벤트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제목들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됐습니다. 예. 2021년 10월 22일 누리호 미완의 도전, 발사는 성공, 임무는 실패.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 중단 또 연기, 산화제 센서 이상. 이런 보도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YTN의 해설 보도를 시청하면서 제가 얻었던 몇 가지 지식에 따르면 예. 미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는 11번 중에 8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발사와 협업, 또 이 보완과 실패의 과정은 성공을 위해 경험치를 쌓는 과정, 또 성공으로 가는 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의 내용, 그리고 이제 보도의 원래의 태도, 이것과는 좀 다르게 누리호나 다누리 발사 과정을 단발성 이벤트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표현들에는 좀 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이 보도할 때 실패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성숙해진 것 같고요. YTN이 좀 출연진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번엔 좀 어땠어요? YTN은 누리호 발사 성공 전후로 과학과 대중의 거리를 좁히려는 다양한 시도를 선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중 뉴스라이더 보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뉴스라이더 누리호 2차 발사 연기 외 이 보도와 뉴스라이더 우주를 향해 다시 선 누리호 최종 점검만 남았다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를 초청한 대담이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처음 봤는데 천문학을 전공한 크리에이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궤도가 누리호 2차 발사 실패 원인과 점검 사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이해주고 있어서 유익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과학의 언어로 훈련받은 이들이 과학의 특수 담론을 대중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정보 전달에 치중돼서 대중과 거리를 좁히는 데는 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뉴스라이더는 패널 구성과 보도 형식에 있어서 돋보였던 코너라 생각됩니다. 예. 사실은 저희 뉴스에 모실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좀 신선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참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사실 그들만의 용어를 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 이렇게 흥미를 끌기 좀 어려운데 예. 전문 지식을 갖춘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이 방송에 나와서 재미있게 그리고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참신했고 재미있고 참 좋은 시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게 자칫 너무 흥미 위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앵커가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균형감 있는 방송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다누리가 달 근처까지 가는데 한 넉 달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YTN도 계속 이제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당부해 주실 만한 부분 있을까요? 발사 성공 이후에 떠들썩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언론의 관심도 사그라들고 단신 기사로 멈추는 느낌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누리호 같은 경우에 4개의 큐브 위성이 순차적으로 모두 사출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식을 다루는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서 큐브 위성 사출, 세계 최초 시도, 대학팀 큐브 위성 모두 사출, 궤도에 올려진 젊은 도전. 이 보도들을 보면 역시나 기존 보도에서 반복되었던 성과를 강조하는 피상적인 내용으로 좀 다루어지고 있고, 이 사출된 큐브 위성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예. 예,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앞선 단발성 이벤트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YTN이 좀 장기적 맥락에서 우리 항공 우주 분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YTN 사이언스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다른 보도 채널이나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는 YTN만의 강점을 살린 우주과학 다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YTN과 YTN 사이언스 협업물인 다큐멘터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류 최초 프론티어 우주 1, 2, 3부로 제작된 프로였는데요. 네. 12년간의 누리호와 다누리의 개발의 여정과 연구 환경, 연구진들의 훈련, 국제 협력을 위한 노력 등 어떤 과정들이 소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앞으로 민간 기업도 우주 산업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술을 민간 이전하면서 차세대 인재 육성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을 내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과와 경제적 효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방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과학 기사들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예. YTN은 사이언스 채널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YTN 과학과 시민 사이 소통의 판 키워야. 발사체 성공은 희소식이지만 반짝 성과에 집중하는 보도는 되려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일상의 변화들과 사회적 의미의 시민이 눈 감게 만듭니다. YTN이 앞장서서 과학 보도의 양과 질을 높이고 보도 방식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학이 전문가의 지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보게 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입니다. 네, 교수님도 한 줄 평 해주시죠. 성공 실패 결과보다 가능성에 집중해야.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정치 사회에서 발생하고 또 보도 가치가 경쟁하는 현실 속에서 사실은 장기적 안목에서 과학 분야 보도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점을 미래 그리고 희망에 둔다면 실패와 도전의 과정에서 얻은 의미와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격자로 그리고 촉진자로 YTN이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리뷰 Y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